당신이 믿었던 그 숫자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대라는 말을 들으면 그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히 안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시 후 30년 가까이 성실히 일해온 한 평범한 가장이 치과에서 50만 원이라는 진료비 앞에 조용히 눈물을 훔쳐야 했던 그 처절한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 평생 성실함이 무기였던 전순영 씨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안정적인 인쇄소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다 내 이름껏 작은 인쇄소를 차리는 것 이라는 오랜 꿈을 위해 독립했죠.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결국 빚만 떠안고 쓰라린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아픈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후 다시 회사로 돌아와 묵묵히 정년까지 일했지만 그 비어버린 기간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일했으니 남들만큼은 나오겠지. 하지만 실제로 받아든 연금 예상액 통지서에 찍힌 금액은 월 57만 2천 원. 그 숫자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 땀과 노력이 고작 이 정도 가치로 평가받았다는 서운함과 망연자실함이었습니다. 전순영 씨는 아내에게 차마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오기와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돈으로도 살 수 있어. 그는 57만 원으로 한 달 살기에 도전합니다. 먼저 고정비를 제합니다. 다행히 월세는 없지만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의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아내와 자신의 핸드폰 요금, 그리고 최소한의 실비 보험료를 내니 통장에서 35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은 돈은 22만 원.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돈으로 한 달 식비와 교통비, 휴지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 비용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7천 원입니다. 그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커피 향 대신 창밖 카페에서 풍겨오는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씁쓸하게 입맛을 다십니다. 식탁은 단조로워집니다.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로 국과 반찬을 동시에 해결하고 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시들해진 채소나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삽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순영아,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점심이나 하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결국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라며 둘러댑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밀려오는 비참함과 소외감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까지 허기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딱딱한 깍두기를 씹다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어금니가 깨진 겁니다. 다음 날 찾아간 치과. 밝은 조명 아래 차가운 기구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되는데 의사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셔야겠네요. 5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전순영 씨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 달 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 이것은 단순한 지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팠을 때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절망적인 무력감. 아내에게 그리고 이미 결혼해 자기 살기도 바쁜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진료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순영 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는 왜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왜 그의 연금은 평균보다 훨씬 적었을까요? 그가 느꼈던 배신감은 그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실제 연금 수급자의 64%,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월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평균 62만 원은 소득이 높고 오랫동안 납부한 극소수의 고액 수급자들 덕분에 올라간 평균의 함정일 뿐 대다수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30년 넘게 내면 괜찮다는 말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순영 씨처럼 중간에 실직이나 사업 실패의 아픔을 겪은 평범한 가장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의 벽입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식당 노동자의 사례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내도 예상연금액이 69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셋째, 집 한 채가 노후의 명암을 가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자산 유무에 따른 격차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평균 연금액은 82만 5천 원인 반면 무주택 노인은 50만 8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라는 버팀목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기초 안전판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4개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일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0대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십시오.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은 전순영 씨가 겪었던 비참함을 막아주고 삶의 활력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은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주는 월급입니다. IRP 계좌로 이전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더 길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를 통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중 일부라도 개인연금에 투자하십시오. 국가가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라면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는 생각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기금도 고갈된다는데 미리 당겨봤자 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달콤한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나 깎인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된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매년 7.2%씩 연금액을 불리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순영 씨의 이야기는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한 가장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불안과 서러움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을 닦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시간입니다. 내 연금의 현실을 용기 있게 직시하고 일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4개의 기둥을 오늘부터 하나씩 단단히 세워나가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존엄하게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